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속혀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최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잠깐 네. 인터뷰를 하면서 스토리를 짧게 들어봤는데, 네. 와, 우리 남편분께서 네.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남편분이 속여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선은 고향은 어디십니까? 네, 고향은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입니다. 그 당시에는 샛별군이었죠. 오호.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경원군에서 태어났고 또 경원군에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아하.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원군, 네. 또 바뀐 명칭은 샛별군. 네. 네, 새별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많이 왔어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북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오래 기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또 이제 농촌 지역 나가게 되면은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중국도 볼 수 있고 이런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탈북할 당시에는 사실은 탈북을 생각도 못 하고 온 거죠. 그쵸. 예. 어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남편 때문에 북한에서 좀 박해를 많이 받았죠. 상상 못할 박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까지 이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계실 때 학교 선생님. 예. 그래서인지 이제 전달이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경원군, 네. 샛별군에서는 네.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농촌 지원 나갑니까? 북한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농촌 지원이라 하긴 좀 그런데 일단은 시기별로 당국에 이제 명령이 지시되면은 이삭죽기라든지 또 농촌에 뭐 물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3학년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농장밭에 네. 물 주는 거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렇죠. 예, 애들을 데려서 다 물통 가지고 물을 뭐 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가을 거제 때는 죽기 있잖아. 이삭죽기 하는 것처럼 애들 해가지고 또 나가고 그런 거 있었죠. 예. 초등학교 3학년 하면은 10살, 11살이죠. 상당히 어린 나이에 애들이 노동에. 우리 대한민국 오셔가지고도 선생님 아까 그렇죠. 하셨는데 예. 초등학교 예.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남과 북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기 아이들이랑 북한 아이들. 일단은 아이들도 다를 뿐더러 교육 체제라든지 또 교육 내용이라든지 학교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단 제가 한국에서 사실은 교사를 하는 것이 꿈이었다 보니까 뭐 13년 만에 그 꿈을 이뤄서 서울 영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노원에. 네네. 예, 그 학교에 8년 동안 근무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나도 교육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북한의 애들이 참 불쌍하다. 너무 안 되겠다. 이런 애처로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 환경 하게 되면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긴 그럼요. 하지만 예. 교육하게 되면 어떤 게 제일 달랐습니까? 일단은 자율적인 학교 교육 운영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거나 이게 다 당국에서 다 하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과는 기본적으로 듣지만 창의적인 수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오후에 시작되는 학습은 방과후 교육은 본인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자유로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네. 북한에는 뭐 어린이집에서부터 예. 쉽게 말해서 타가수 유치원부터 그렇죠. 김씨 일가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그때부터 주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했을 때 뭐냐면 교과서가 없어서 그 교과서가 없어서 학급에 선배들이 쓰던 교과서가 교무실에 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가 10권밖에 없어요. 학생은 30명인데 예를 들면 그럼 그걸 2명이 한 명씩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학습장이 없어서 애들이 지우고 다시 쓰고 그다음에 또 지우고 우리도 그랬어.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옥수수 종이라 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 흰누런 종이가 있어요. 빗집으로 만드는 게 그런 옥수수 찌꺼기 다 있죠. 예. 책자에. 그다음에 애들이 아무리 학용품을 준비하라 해도 실제 없으니까 가져올 수 없는 환경 이랬는데 이 한국에는 우선은 이 시스템이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모든 학용품을 학생들이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구레용, 색종이, 별의별 학용품이
정말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조 선생님이 모든 담임 선생님들 요청을 하면 다 갖다 주고. 무료예요? 무료. 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교육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애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다 이거죠. 북한에 있을 때 네. 저희 때만 해도 네. 책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학습지가 없어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썼다가 다 쓴 종이를 연필로 쓰니까 그걸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예. 지우개도 언제인지 못해서 맞아요. 저희 때는 그 신발 꼬물을 가지고 지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또 나는 거는 그것도 없어서 교과서도 나중에 다 떨어지고 없어가지고 엄마들을 불러서 또 필기를 시킨 적도 있었어요. 학부모들 오라 해가지고 교자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저는 세월이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잊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힘들었던 부분들은 잊지 않죠. 그리고 학교에 애들이 안 나와서 애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쑥만 먹어가지고 팅팅 부어서 못 나는 누워있는 모습을 본 게 난 지금도 그 마음이 내려 안 가요. 진짜 내려 안 가고 여기 지금 저희 제자들도 왔습니다만 그때 그 애들이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도 너희들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애들이야. 그렇지. 그러나 그 오지 못한 애들은 지금도 거기서 병과 싸워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예. 아휴, 아이들이 이야기만 예, 하면 그렇죠. 눈물 나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철부지처럼 그렇죠. 그럼요. 깨쓰고 놀아야 될 나이에 나이에. 가서 농장 일을 해야 되고 먹지 집에- 못하는 게 가장 아픈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여기는 맞아. 급식을 보게 되면은 영양을 따져서 식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급식이. 근데 북한에는 급식이 없잖아요. 집에 점심시간 2시간이잖아요. 애들 집에 가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2000년대를 겪으면서 야, 언제면 이게 이런 고난의 해결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맨날 속혀 살았잖아,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학교 현장에 근무할 때는 그게 너무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고 그쵸.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7위, 10위 안에 든다는 게 우연한 소리 아니구나. 그치. 이 탈북에서 온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예. 그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먹잖아. 그렇죠. 예. 북한 아이들은 수업이 오전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도 밥이 없으니까 없어. 예. 학교에 그냥 있고 예, 물을 마시고 마셔야 되고. 아휴 진짜 교과서가 없어서 부모님들을 불러다가 그렇죠. 그 교과서를 필기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인쇄를 해야 되는 거를 그래도 제가 오늘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북한의 교육 현실을 말할 수가 있네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한 10년 동안은 이게 통일안보 교육 강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한 10년을 했는데 그때는 북한 사회 전반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실생활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유튜브가 너무 좋네요. 현장의 소리로 그대로 전달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네. 그동안 못 들었던 또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북한에서 선생님을 하다 오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8년간 하셨다고 했어요. 예, 하셨잖아요. 북한에서는 월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 그 당시에 원래는 교사들의 월급이 190, 200이었습니다. 원. 200원. 일다가 제가 2000년도 때는 190, 200원이 월급이라 해도 월급을 준 적이 없었다니까.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는 교사들한테다가 농장 밭을 떼줘요. 아, 진짜? 농장 밭을 떼주면 여기는 사수중학교, 여기는 암계 초등학교, 여기는 하면 중학교 이렇게 밭을 떼주면 그 밭에서 나온 수확을 이삭채로 줍니다. 어떻게 알 밝아주는 게 아니라. 이삭채. 옥수수 통째로. 통째로 이렇게 마대에서. 그러면 그게 식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밝아서 나오면 16kg, 15kg밖에 안 되거든. 그거를 몇 개월 식량 치라고, 배급이라고 치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사들도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술 장사를 하고 집 부엌에다 돼지를 기르는 집, 닭을 기르는 집, 별의별 방법을 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데 교사들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사표를 쓰잖아요. 사표를 또 안 받아줬다니까 당국이. 왜냐하면 교사들 하겠다는 게 인원이 없는데 일단 그만두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당적으로 딱 묶고 나서 안 된다고. 아, 사표를 못하게. 못하게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월급은 번지 오라닥 보시면 돼요. 그러면 뇌물 같은 거는 못 받으셨습니까? 아, 있죠.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학교에 근무할 때는 이제 학부모들이 자기 딸을 좀 간부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랬다 뭐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식량으로 쌀을 갖다 준다든지 뭐 술을 준다든지 이런 뇌물은 좀 있긴 있었어요. 술도 뇌물이 어, 뻑이 됩니까? 거기 왜냐면
중국 담배 있잖아요. 중국 담배하고 빼주는 어. 투싼물라고 생각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고가의 뇌물 품이네.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고 학급에 애가 남자애인데 월병 있잖아요. 월병. 술구머니 교통 밑에 갖다 놔긴 난 그걸 좀 뭔지 몰랐었어요. 월병이 뭔지. 그런데 이 애가 선생님 이게 월병입니다가 따뜻하게 뇌물을 구해서 내가 알고 야 고맙다 이렇게 했을 건데 교탁에 살구모 해놓고 말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다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갖다 놨지? 그 다음에 애들아 보고 야 이거 누가 갖다 놨니까 말 안 하고 노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조용히 누가 이야기 해줘야 된다 했더니 이제 우리 학급 애가 남자애인데 선생님 저희 집에 중국 친척이 와서 어머니 갖다 주랬습니다. 이러면 가지고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너 월병을 드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 그쵸.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연차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그렇지. 300이 넘어요. 그다음에 교장 많구나. 그럼요. 교장 월급들은 거의 500 되고. 야, 이건 뭐 초봉이 250인가 260인가 그래요. 야. 그다음에는 연봉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수당이 있잖아요. 각종 수당도 세상에. 넘게 받죠. 이게 월급으로도 네. 정말 비교 불가네요. 북한에서는 평생 선생님으로서 받을 수 없는 월급을 그럼요. 평생 해도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들은 또 어떤가 하면 자기 기본권이 오전 수업만 딱 끝나면 어전 일과 끝나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 수업 준비를 해요. 근데 북한에는 애들을 5시까지 계속 교사가 일일이 학습 지도를 해도 계속 끝이 없죠.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애들이 학력 실력을 평균을 해가지고 교사를 평가를 하니까 비판받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나머지 공부시키는데 여기는 그게 일단 없으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예. 자기 수업 딱 6교시만 딱 끝나고 나면은 딱 자기 개인 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 선생님을 하시면서 첫 월급을 받을 때 정말 뿌듯했겠어요. 더 말할 데 없죠. 교사님도 더 말할 데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북한에서 했던 직업을 다시 그래도 학교 문턱에 넘어졌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그때 당시 감사했고, 사실은 두 체제를 경험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늘 탈북민들 통일을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가 꼭 남북을 교육을 잇는 몇 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있었죠. 예. 아, 진짜 우리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원점을 돌아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함경북도 샛별군에 계시다가 서두에 남편분께서 속아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96년도에 하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정말 교사들도 월급도 안 주고 온 나라가 미공급 시대고 막 죽어가는 걸 그 당시 샛별 쪽에는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출장을 가서 춘천이나 평성에 가게 되면 거지가 그렇게 많다고 학부모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양국에 갔다 오고 나서는. 학부모들이 갔다 와서는. 그래도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내가 생활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 당국이 수입차를 밀수를 하게 됩니다. 당국이 수입차를 밀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나도 밀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남편분께서? 남편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지 전혀 이제. 그래서 아마 도강을 한두 번 해가지고 어리길만 잡힌다고 나중에 그것도 알게 돼서 후에 중국에 가서 조용히 살았으면 문제 없었는데 한국을 온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응.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면 그 당시 또 이렇게 뭐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 그 기자가 기자회견 한 게 아마 북한 당국이 오다 보니까 저를 이제 바로 집에 보위부가 이제 감금하게 됩니다. 저를. 그래서 집에 이제 감금하는데 저하고 아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보위부에서 무기고 애들 4명 작은 방에 자고 또 방 한 칸에는 저 보위부 간부들이 또 2명이 와 자고. 그러면 지금 집안에서 집안 안에 보위부랑 사람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감금이 된 거지. 남편이 기자회견에 한국에 갔다니까 그 내 데리러 오며 잡으려고 생포하려고. 그게가 9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게가 그렇게 되면서 나는 갑자기 교사에 다 해임당하고 감금이 당하고 밖에 못 나가요. 집도 못 가요. 친척들 못 가고 경비가 딱 돼 있으니까. 그런 생활을 12월, 1월, 2월 얼음이 풀릴 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는 남편분께서 아내분과 아들을 데리러 올까봐. 몰래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뭐 잠복하고 있었네요. 잠복하고 있었죠.